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또 운전 중에 운전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또 떠들면 되겠죠, 말로. 그래서 뭐 간단하게 또 질문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그죠, 이래 좀 올리려 하는데, 앞전에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짧게 영상도 찍어뒀는데 깜빡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래 보면 이제 우리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차가 4.5, 2.5, 그러니까 이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그래 되면 외인들이 다 이탈하지 않겠느냐, 문제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랬는데 그거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외인들이 전부 미국 사람이고 달러를 사용한다, 이런 전제 조건이 달린 거죠. 무조건 외인들은 다 미국 사람이다, 그거는 잘못된, 그죠, 모순이죠.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 원화가 강세다 약세다, 이거 그죠, 어떤 또 예금 금리 이런 거는 미국과 기준이죠. 근데 실제 다른 나라들하고는 또 안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조건이 틀려요. 무조건 단순하게 금리차 요거보다는, 그죠,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우 나스닥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또 보면 크게 보면 어디가 더 먹을 게 많으냐, 그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죠, 싫든 좋든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원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약세를 만들려고 지금 막 난리예요. 그런 와중에 그죠, 다우 나스닥은 최고가를 찍고, 그죠, 거기서 고점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인들로 봤을 때는 다우 나스닥에서 목숨 걸고 더 그저 발라먹느니 차라리 다른 데 가는 게 낫다. 근데 그 중에 한국도 매력적인 시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서 주식이 연일 올라요. 외인들도 막 큰 매수를 하고, 그래서 또 뭐 허님을 랠리다 어쩐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죠, 3,000포인트를 단숨에 넘어서 5,000까지 간다. 가면 좋죠. 그렇지만 꿈이죠, 꿈. 이 주식시장은요, 항상 호들갑을 떨어요. 조금 내리면, 그죠, 2,000포인트 무너진다, 지옥 간다 했다가, 조금 더 좋으면 3,000포인트 간다, 뭐 허님을 랠리 했다가,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 강세장, 그죠, 강세장을 면밀하게 잘 봐야 돼요. 어찌 보면요, 코스닥은 소예요. 코스닥은 소예,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계좌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생각을 해보시고, 주식시장은 항상 좋은 것만 말해요. 나쁜 것은 말을 안 해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한가 가면 전 종목 다 빠져도 지수는 플러스 나는 거죠. 그렇듯이 하루에 뭐 하이닉스 4% 올라보면 웬만한 거 빠져도 지수는 플러스 나는 거예요. 더구나 코스피 강세, 그죠, 외인들이 막 연일 사주니까. 근데 코스닥은 어때요? 안 그렇죠. 그래서 그전처럼 코스닥에 올인한 개인들은 지금 손가락 빠는 거예요. 장이 뭐가 좋은데? 요게요, 요게, 그죠. 근데 우리는, 그죠, 그동안 몇 년 동안은 한 번도 손을 안 댄 대형주, 지주, 홀딩스 이런 쪽으로 비중을 실었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맞으니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죠. 주시장은 항상 그래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개인들이, 그죠, 또 손절하고 지주회사 홀딩스 추격 매수 났으면, 그때 그 돈들은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테마를 만들어내요.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뒷북 치면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면 위험하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지금 지수가 2900 단숨에 돌파했다 해서 좋으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지금 좋아요? 대통령 바뀌고 며칠 지났다고 이 나라 경제가 확 달라지나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렵고 힘든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지수가 계속 오르고 하니까 와, 장이 살아난다, 주시장 좋다, 그러면서 계좌에 있는 거 없는 거 탈탈탈 털어서 주식을 풀베팅, 이거 굉장히 위험하겠죠. 지금은요 정말 위험해요. 선별 오죽하면 그죠, 한국은행이 금리 계속 내리겠어요. 미국하고 금리차가 그죠 이래 벌어지는데도 내리겠어요. 그 말은 뭐냐, 이것저것 따질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 그런 뜻이죠. 지금 현재 1분기를 보면요 한계기업이에요. 한계기업 이래가지고 공장 돌려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 이래가지고 이자도 못 번다는 거예요. 적자 기업을. 그런 기업들이, 한계기업들이 10개 중에 4개가 한계기업이에요. 돈을 버는 건 고사하고 이자도 못 내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속출해요. 자영업자들은 그죠, 빚이 90조가 넘어요. 벌써 파산, 연일 파산 낼리죠.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가고, 그죠? 중소기업들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 와중에 트럼프 관세 놀이 때문에 그죠, 뭐 이거 쑤시고 저거 쑤시고 뭐 짐 마음에 따라서 뭐 철강 갑자기 50% 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체력이 좋은 대기업은 버텨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죠, 이 주식시장 막 뭔가 막 지수 계속 오르고 좋은 거 같으니까 올랐다고, 돈 벌었다고, 수익 났다고, 낼름 팔고 현금 있으니까 안 오른 거, 특히 뭐죠, 예전에 사봤던 거, 코스닥에 예전에 사봤던 종목들, 와, 예전에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5,000원이네. 그 전에 그죠. 그러면서 돈 있다고 낼름낼름 사. 어떻게 돼요? 빠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 이유를 내가 철저하게 파악해보고, 아, 이거는 안전해 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사야 되는 거죠. 지금은 무지 위험하다, 그죠?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섣불리 코스닥 중소기업들 사는 거는 진짜 위험해요. 내가 정말 잘 아는 회사, 재무구조 잘 아는 회사, 그나마 트럼프 관세, 재무구조 뭐 이런 거 모든 거 체크했을 때 안전하다 싶은 거, 이런 것들만 선별해서 사야 대응이 된다, 살아남는다. 지금은 그런 시기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장을 보면 그죠, 그 다음 지주회사 홀딩스, 세상에 끝없이 오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주회사 홀딩스 어느 정도 시세가 나니까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산주 소가, 그죠? 자사주 소가, 이 부분이 또 어떤 여러 가지 불을 지폈고, 그런 다음에 지주회사 홀딩스 이 부분도 뭐 좀 시세가 낮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딜까, 그죠? 그럼 그 다음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죠? 싫든 좋든 이재명이죠.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 공약을 뒤다 보는 거예요. 공약을 했는데 하나도 실천을 안 해. 볼 필요도 없죠. 근데 일단은 뭐예요? 상법 개정 의지가 보여요. 계속 연일 이야기를 하죠. 대외 활동 제일 첫 번째로 정시를 찾아갔다, 이 부분도 그렇고, 또 말을 하는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주식을 좀 알아요. 알죠?
뭐 여느 대통령처럼 그냥 립서비스 하듯이 그냥 그죠? 삼천 간다 박수치고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맥을 짚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해본 실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잘했는지 뭐가 못했는지 누가 나쁜 놈인지 다 구별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상벌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가는 거죠. 그러면 지주회사 홀딩스 뭐 분할 매도 찔끔찔끔 하죠. 그러면 그 다음은 그죠? 새로운 데로 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힌트를 찾는 거죠. 요즘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보다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그분을 더 조금 참고를 하는 편이거든요. 최소한 그죠? 아마 주식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해박한 국회의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어쨌든 금투세 그때부터 좀 굉장히 호감을 갖고 계속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법 개정도 주요 틀은 그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아니고 이소영 의원의 생각이라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후속 조치도 어떤 게 나올까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배당 소득세 이 부분이 또 주식 테마가 되지 않을까. 지주회사 홀딩스 다음은 이제는 배당 소득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배당 소득세는 빗 맞아도 그러니까 안 맞아도 걱정은 안 돼요. 왜? 배당을 줄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란 뜻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테마로 형성이 안 돼도 뭐 괜찮아. 또 어차피 6개월만 더 있으면 배당 시즌이야. 그러니까 그죠? 어느 정도 탈출구가 있다, 안전하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고 어렵고 힘들 때 저금리 시대 이때는 뭐다? 배당주가 또 주시장을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다음은 배당주다. 근데 여기에서 그죠?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함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고배당주 하면 전부 그죠? 은행주죠. 은행주들이 상위권을 다 포진해요. 지주회사 홀딩스 그죠? 그런 식으로 은행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은행주가 주주 환원도 잘하고 괜찮았어요. 돈도 잘 벌고. 근데 은행은 어때요? 약점이 있거든요. 결국 은행은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나라가 주인이다. 이래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은행들이 지금 어찌 보면 돈놀이죠. 돈놀이. 진짜 놀이가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냥 단순하게 돈놀이 하는 거예요. 이자놀이해서 그냥 쉽게 돈 벌어요. 그걸로 그죠? 성과급 잔치하고 월급 받고. 저는 그래 봐요.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특히 뭐 IMF 때부터 해서 망하면 어때요? 망하면 국가에서 나라에서 세금으로 살려주죠. 그리고 살려두면 이유는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처럼 또 열심히 이자놀이해서 본인들 이속 챙기기 바쁘고. 그게 우리나라 은행 구조예요.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우리나라 은행한테. 그런데 지금 이 정부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요. 예대 마진 요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죠? 어찌 보면 국민 피 빨아먹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그죠? 빨리 뭔가 선제적 조치를 해줘야지. 이자 받는 것은 계속 지연시키고, 그죠? 대출은 왕창 그죠? 즉각 바로 이게 불만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정부가 예대 마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 말은 어쨌거나 눈치를 보고 적당히 조절을 하면 수익이 줄어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수익이 줄어들 거야.
이런 생각. 그래서 이거는 좀 지금으로서는 좀 배팅 어차피 고점인데 작년보다 실적이 더 안 좋아진다. 이거는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상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에 맞는 또 배팅을 해야 된다. 대상을 골라야 된다. 어쨌거나 이 정부가 은행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예대 마진을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이 은행 관련 금융주 이런 쪽은 좀 안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뭐 기업은행이나 뭐 그죠, BNK 부산 뭐 이런 거 한 두세 개인가 뭐 배당주로 들고는 있는데,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정부가 배당 촉진 제도를 계속 선보고 주식을 부동산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재테크 수단 키우겠다. 이래 하니까, 그죠? 그쪽으로도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공식처럼 알려진 은행주 이런 쪽이 아니고, 새롭게, 그죠? 배당 많이 안 주면 처벌한다가 아니고, 그죠? 인센티브를 준다죠. 배당 촉진 제도를 만들어서 배당률을 높이면 한 35% 이상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그죠? 이 배당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데 각종 상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도 누르고 배당도 안 하는 이런 회사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선별적으로 매수를 해두면 또 지주회사 홀딩스 테마처럼 또 한 차례 바람이 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죠, 계속 말씀드리죠. 경기가 좋은 게 아니고 주식 시장이 좋은 거다. 그죠? 저금리 시대에 은행도 예대 마진을 정부에서 축소해라 하면 결국은 걔네들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는 목숨 걸고 주식하러 오겠죠. 맨날 이자놀이 하면서 편안하게 돈을 벌다가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죠? 주식을 또 사러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어쨌거나 주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조금씩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이제 한계 기업이 속출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어때요? 코스닥에 좀 쪼매난 기업들, 특히 기술 특례 상장 이런 기업들은 진짜 망하지 않은 게 이상할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그 동성제약, 그죠? 동성제약도 한때는요 개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회사예요. 그 형광등 불빛으로 암을 치료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전이 한번 심하게 걸린 회사고, 탄력이 좋아요. 좀 개인들이 좀 추억이 많은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인데, 그죠? 파장이 크겠죠. 그만큼 지금은 한계 기업이 속출한다. 멋모르고 잘못 덤벼들면 진짜 망할 수도 있어요. 오늘 갑자기 파산, 그죠? 거래 정지 이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배당을 줄 수 있는 우량한 좋은 회사들만 상대를 해야 돼요. 재무구조 나쁜 회사, 그죠? 기술, 테크 기업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쫄딱 망해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지금 주식형 보면 정책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이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도 해서 관련주들이 막 급등했다 급락했다 그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약간 그죠? 투기성, 이거 좀 뭔가 지금 안 맞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수혜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급등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왜 수혜지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또 배당도 안 주는 회사거든요. 그 대신 가볍죠. 중소기업
그래서 탄력은 좋겠죠. 그렇지만 급등을 잘하면 급락도 잘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목숨 걸고 이거 살 필요 있나? 지금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나 이런 거는 빼버렸죠. 모든 테마, 시장에 있는 모든 테마를 다 살 필요는 없어요. 그 모든 테마 다 사면 계좌가 다이소 되죠. 없는 주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쭉 훑어보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은 조금 돈 많은 기업, 그죠? 안전한 기업,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지금은 그런 시기인 것 같다. 뭐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좀 우호적이고, 아마 역대 대통령 누구를 봐도 주식시장에 이렇게 우호적인 대통령이 있었나 싶을 만큼 그저 고마워요. 주식쟁이로서. 그래서 지금은 차분하게 대응하고, 또 경제 선제적 대응으로 경제도 살아나고 주식시장에 정말 5,000포인트 가는 어떤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연일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죠? 욕심내면 안 돼요. 항상 차분하게 냉정하게 해야지. 주식 사면 다 오른다 이런 착각을 하는 순간 망해요. 그죠? 주식은 안 망하는 게 우선이에요. 항상 방어 우선, 공격 우선 하다가는 거지 돼요. 그래서 항상 차분하게 방어 우선으로 대응을 하자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